안녕하세요. 강소기업 내비게이터 이기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그 중소기업 경영자가 알아야 할 2024년에 개정된 증여세 과세 특례 내용하고 내친 김에 증여세 과세 특례의 주요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여세 과세 특례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림을 보고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증여자, 즉 부모가 수증자, 즉 자녀에게 가업 승계 주식을 증여하고 자녀는 가업에 종사하게 되면 증여세 특례 적용을 해주겠다는 것이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죠. 그러면 올해 2024년에 주요 내용으로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임 기간이죠. 증여세 과세 특례, 즉 증여를 받게 되면 이 증여를 받은 자녀는 증여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취임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이제 5년 이내에 취임하는 것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3년 이내에 취임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특례 한도인데요. 특례 한도는 100억 원 한도였죠. 그런데 2023년부터 무려 600억 원까지, 즉 그 가업 상속 공제하고 같이 조건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기업은 300억 원, 20년 이상은 400억 원, 30년 이상을 영위했을 경우에는 이제 무려 600억 원까지 특례 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됐죠. 세 번째는 기본 공제인데요. 기본 공제가 이제 5억 원에서 2023년부터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기본 공제가 뭐냐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죠. 내지 않는 것이 이제 5억 원이었다가 10억 원까지 늘어나게 됐으니 굉장히 조건이 좋아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바뀐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적용 세율이에요. 5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30억까지는 10%, 3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던 것이 2023년에는 이제 배가 늘었죠. 60억까지 10%, 6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적용 세율을 적용했다가 이제 올해 2024년부터는 또 배가 늘었어요. 60억이 아니라 60억의 두 배인 120억까지 10%를 적용을 하고 12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게 바뀐 겁니다. 여기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의 6에 보면 나오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즉 20%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계속해서 바뀌었죠. 바뀌다가 이제 2023년 12월 31일에 또 개정이 됐으니까 2024년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 조건인데요.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조건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후 관리 조건인데 이게 7년이었다가 2023년부터 이것도 5년으로 어떻게 보면 좋게 변경이 됐죠. 예전에는 10년이었는데 이제 5년까지 줄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이 좋아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업종 변경입니다. 이게 이제 2024년에 바뀐 건데요. 업종 변경을 예전에는 뭐 할 수가 없었죠. 하다가 이제 2000 그 직전에 중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부터는 대분류 내에서도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됐죠. 이 업종 변경이 왜 중요하냐면 가업을 상속받고 그 가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굉장히 뭐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케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업종을 좀 변경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그것을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까지 업종 변경을 허용해 줬다는 것은 굉장히 조건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한국 표준산업분류표가 있죠. 예가 있죠. 여기 뭐 제조업 있고 도소매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분류가 나오죠. 중분류가 식료품 제조업에서 음료 제조업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중분류 내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제조업이라는 대분류 내에서 중분류가 이제 식료품 제조업이 있죠.
요 식료품 제조업 내에 뭐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등등이 있습니다. 요 내에서 그러니까 요 내에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중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대분류는 뭐냐면 이렇게 제조업, 도소매업이 대분류잖아요. 그 내에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 및 자동차, 뭐 이렇게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착각하면 제조업에서 그냥 도소매업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여기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식플라스틱 욕실자재, 즉 중분류 22에서 절수형 양변기, 중분류 23으로 변경되는 이런 것들이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는 예입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연부연납입니다. 연부연납이 뭐냐면 증여세가 나오면 한 번에 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2023년까지는 연부연납이 5년까지 가능했습니다. 증여세가 15억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년이면 얼마죠? 5, 3, 15. 1년에 3억씩 내야 5년 동안 15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15억을 못 내니까 1년에 3억씩 낼 수 있도록 조금 어떻게 혜택을 준 거죠. 이게 2024년부터 무려 15년으로 연부연납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예를 들어보면 이 15억을 1년에 3억이 아니라 1년에 1억씩 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3분의 1 정도로 부담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인 거죠. 여기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죠. 71조 연부연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아까 그 30조에 6 나왔죠? 거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5년 연부연납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 바뀐 주요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친 김에 증여세 과세특례의 주요 조건을 한번 서머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요건이에요. 첫 번째 이제 기업의 요건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중견기업은 자산 총액 5천억 미만의 기업이 해당되고요. 중소기업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기업이 아마 해당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엔 증여자, 즉 부모의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는 첫 번째 10년 이상 계속하여 이 기업을 경영하고 있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대 주주셔야 되고, 지분은 40% 이상 보유하셨어야 되는데 그 지분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했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게 잘못 착각하면 막 변동이 있던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니까 주요하게 상담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수중자, 즉 자녀에 대한 요건이죠. 자녀는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됩니다. 거주자 그러면 많이 헷갈리실 텐데 쉽게 말하면 거주자는 직전 1년, 즉 365일 동안 183일을 국내에 거주했어야 되는 조건이 붙습니다. 절반이죠. 계속하여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은 아니고요. 뭐 간극이 좀 있더라도 따로 어쨌든 총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시면 되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된다. 즉 증여일로부터 신고 기한은 증여가 있는 달일로부터 말일로부터 이제 3개월 이내죠. 이때 가업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증여세 과세특례 주요 내용입니다. 과세특례 한도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업을 영위했을 경우에는 300억까지 과세특례가 적용되고요.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 30년 이상은 무려 600억까지 과세특례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세특례 세율인데요. 10억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세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0억 이하까지는 10%, 12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더 중요했던 거, 과세특례 연부연납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인데, 15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해졌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 관리 조건입니다. 5년이라고 그랬죠? 5년 동안 일정 수준의 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기간은 5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수증자가 뭐죠?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죠. 자녀의 사후 관리 요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셔야 되고
대표이사직을 최소 5년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받았던 그 지분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기업의 사후관리 요건도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 휴업에 대한 얘기는 매출이 없어도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종 변경 가능합니다.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일반 증여와 증여세 과세 특례의 비교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인 증여는 공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증여 공제가 일반적인 증여는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근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아까 10억 원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세율은 일반 증여는 이제 상속 증여 세율입니다. 예, 10에서 최대 50%, 즉 1억까지 10%, 5억까지 20%, 예, 그 다음에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증여세 과세 특례는 10에서 20%입니다. 600억 한도 내에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예, 120억까지는 10%, 그 다음에 12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증여는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라는 게 있죠. 즉, 예, 그 세액의 3%를 공제해 줍니다. 이게 가능한데 증여세 과세 특례는 신고세액 공제 불가능합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 재산에 가산되는 조건인데 일반 증여는 10년 내 증여받은 경우 상속 재산에 가산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사망이 일어났을 때 상속가액을 계산을 하는데 직전 10년 이내에 증여했던 것은 상속재산 가액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증여세 과세 특례는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상속재산에 가산이 됩니다. 뭐 10년 이내가 아니라 10년 이전에 증여했던 것도 다 가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 정산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고요. 자, 그러면 사례를 직접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 여기 사례 보면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주식을 80% 보유한 부친이 이제 성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다고 이제 가정해 보고요. 이 중소기업의 총 자산 가액은 사업 관련 자산 가액 비율이 100%라고 가정합니다. 왜 이런 조건을 붙였냐면 여기 이제 중요한데요. 그 뭐 가업 승계를 한다든가 이게 증여세 과세 특례를 할 때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법인의 그 자산을. 왜냐하면 업무와 무관한 자산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가지급금이라든가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 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빼버립니다. 여기 식이 나오죠. 예. 식 자세히 보시면 쉽게 말하면 총 자산 가액에서 그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비율을 빼버리는 거예요. 즉 100억 중에 만약에 업무무관 자산이 뭐 40억이 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60억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많다거나 업무무관 부동산이 많은 법인은 이 가업승계를 할 때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할 때 주요하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식 증여가액이 70억인 경우, 뭐 과세표준이 70억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거를 갖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증여인 경우 70억에서 증여공제가 얼마죠?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빼고요. 그러면 증여세 과세 표준이 69억 5천이 나오겠죠. 거기서 세율은 얼마죠? 이미 30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50% 세율이 적용될 거고 여기 누진 공제가 붙죠. 1천만 원, 6천만 원, 1억 6천, 4억 6천. 4억 6천만 원 빼면 이제 30억 산출세액이 30억 1,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30억 1,500만 원에서 3%의 신고세액 공제 9,045만 원을 빼면 자진납부 세액이 29억 2,45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 증여가 아닌 증여세 과세 특례로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0억에서 증여공제 10억을 빼죠. 그랬더니 이제 증여세 과세 표준은 60억 원이 나왔고요. 세율은 얼마죠? 120억 미만이기 때문에 10%가 되겠죠. 예. 그럼 산출세액은 6억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고세액 공제는 없다고 했고요. 그러면 실제로 6억 원만 내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가업 승계 주식 가업 승계 주식 특례 적용 시 23억 2,455만 원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일반 증여로 하실 분은 없겠죠. 예, 증여세 과세 특례로 적용하실 텐데 이게 극단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가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자녀가
이 가업을 승계한다고 했을 경우 생전에 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한번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중소 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 제도 안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4월에 발간됐거든요. 더 구체적인 사항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하고 주요 내용을 한번 서머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